정당을 꽃하면 아마 대변인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는 만큼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할 텐데요. 이상일 새누리당 전 대변인 모셔서 오늘 스페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의원이시니까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대표하러 하신 적은 없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송구스럽고 면목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제 예방하는 일이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차리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회에서 지금 보면 너무 외교부가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성의했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해왔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저희들도 뭐 답답하고, 그런데 이제 뭐 국회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따지겠지만 차제에 뭐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여러저런 막 계속 일이 터지고 있는데 국민들도 많은 실망을 하실 텐데 어찌됐든 뭐 정부가 정신 차리도록 국회에서도 따질 건 따져야 되겠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 당황하셨죠. 네. 대변인의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 자리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본인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정부에서 모든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 다 이혼을 대면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러잖아요. 네네. 대변인 하시면 참 곤욕스러운 순간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변인이라는 자리 각광을 받는 자리인데 또 한편으로는 가시밭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대변인 하면서 사실 늘 전전긍긍, 노심초사 이렇게 지냈습니다. 네이버에 메일 검색도 해봤고, 이상일, 제 이름을 쳐봅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실수해서 무슨 이상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당과 또 우리 이제 선거 때는 후보에 누가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로서도 뭐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조심스럽게 잘 넘겨왔습니다. 흰머리 생기셨을 것 같아요. 대선 때 그렇게 아슬아슬하는 순간 동안 매번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일이 벌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논평을 내놓는 시간 간격이 1시간일 때도 있고 30분일 때도 있고 대선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선거 때는 차 안에서 또 식당에서 뭐 국회 갈리면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제 논평도 쓰고 저희 입장을 정리하고 그랬는데 이 대변인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성실함, 그 다음에 진정성, 또 신중함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해서 또 당의 이제 의견을 두루 좀 듣고 정리된 입장을 내야 되니까 뭐 선거 때는 싸우다 보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말도 그렇고 한데 가능한 한 이성의 언어, 품격의 언어로 해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대변인 시절에 뵀을 때 느낌은 대선인데 참 부드럽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감정에 이렇게 맞추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나오실 때 오히려 뼈아픈 얘기를 하셨어요. 동굴의 우상의 폐해에서 벗어나야 된다. 속담으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들렸었는데 왜 그 말씀하시면서 대변인을 맡으셨습니까? 이제 정치를 하면서 또 대변인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 우리 이제 지금 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서로 역지사지를 못하고 뭐 상생의 정치의 묘미라는 건 결국은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은 정답이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뭐 상대가 있고 야당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상대의 이야기도 듣고 역지사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모색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치 나의 경험과 나의 지각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독선이 싹 트고 그것 때문에 또 정쟁이 비롯되고 국민은 매우 피곤해하고 민생의 문제는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대 국회가 이제 뭐 1년 돼가는데요. 뭐 지난 1년 반성하고 앞으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니 나올 때 좋게 말씀하시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비난 안 받잖아요. 대변인 1년 2개월 열심히 했는데 끝날 때 그 말씀 하셨던 건 뭔가 있으셔서 그 말씀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절절히 느낀 거를 뭐 비교적 진솔하게 표현을 했고요. 뭐 그럼 나름대로 울림이 있었는지 언론에서 좋게 보도를 해줬는데
제 진심으로 우리가 좀 더 열려있는 태도로 여야가 좀 했으면. 자주 만나고, 소위 이제 공식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 하고 끝나면 서로 생각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라도 비공식적으로 뭐 소주잔을 기울이면서도 대화도 하고 좀 네. 정치를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 기자 출신이시고, 대변인이시고, 그래서 윤창중 전 대변인과 비교를 제법 당하셨을 텐데, 네. 예. 어떠십니까? 기자 출신이신 대변인에 대해서 요즘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죠? 글쎄, 뭐 저는 제 스스로 비교를 한다는 건 그렇고요. 예.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변인이라는 자리 참으로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스스로 성찰하면서 대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자 출신이지만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 정신을 갖고 있으면 크게 사고 칠 일이 없다. 왜냐? 기자들은 객관적인 눈으로 팩트를 찾아서 늘 이 비판 정신을 갖고 성찰을 하면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정치도 뭐 크게 사고 칠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 출신이라 기자의 정신, 기자의 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검증 비판하셨을 때도 기자 정신이셨어요? 그 얘기 하고서 꽤, 제가 죄송합니다. 기사에서 뭐 욕 많이 먹었다 그러시던데. 네, 뭐, 어떤 신문이 이상일 대변인 기자 본색 나오나, 이렇게. 기자 본색 나오나, 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네. 당시 그 인사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특히 김학의 차관 문제. 성적대 조명성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미 경찰에서는 뭐 청와대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는 또 뭐 안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또 꼴불견이 나왔지만, 어찌됐든 검증을 민주당의 그 한만수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 의원 한 분이 그 문제를 밝혀냈는데 청와대 검증팀은 어떻게 해서 그걸 밝혀내지 한 사람만도 못하고 못한가? 해외 예금 계좌랄까 탈세 문제랄까 그래서 검증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우리 당 전반의 민심이 그랬습니다. 당심이 그랬고 국민의 민심이 그랬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무기력하게 한마디도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 차였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잘했다 생각하셨어요? 그거 하고 나서 당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격려 전화 문자도 주셨고요. 네. 당 밖에서 저희 당을 아껴주신 분들도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상일 대변인 오시면 대선 때는 질문할 게 참 많은데 무슨 질문을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 이걸 꼭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한 일간지 지도 난 거 보셨죠? 청와대가 해결해야 될 위기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터진 거예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움직이는 거, 밀양 송전탑, 오늘 그 폐업 때문에 난리가 났던 지인주 의료원부터 이거 새누리당 잘할 수 있을지, 박근혜 대통령 이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한전 사장이 밀양 송전탑 거기 자리 한 번도 안 가고 수출하신다고 외국만 4번 가신 경우도 있던데요. 네. 제가 속했던 언론사에서 그 일면에 썼더군요. 예.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 문제를 방치하다가 골마 터지고 나서 이제 사후에 뒤늦게 지금 정치권도 뒤늦게 떠들고 정부도 뒤늦게 가서 뭘 하려니까 참 실타래가 더 꼬여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 그러니까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는 노력. 예. 이거는 사실 특히 정부가 더 해줘야 되겠고 저희 여당도 책임이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란 건 늘 각 지역구가 다 있고 의원들이 계신데 그 민심의 현장에서 그 민심을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늘 촉수를 곤두세우고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키우지 않고 미리미리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나 저희 여당 좀 많이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한전 사장이 7년 동안 벌어지는 동안 3분이 바뀌셨는데 어떻게 가보신 분들은 몇 분 되지도 않고 이번에 바뀌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데 본인이 기자 정신으로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봤을 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몇 점쯤 될 것 같습니까? 이제 키워 나가야 되겠죠. 제가 건방지게 점수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지금 외교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동안 외교관계를 성의 없이 좀 해왔기 때문에 라오스도 그랬을 거고 이번 사건 경우에도 상황을 알고서도 면담하려조차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